안녕하세요. 미적분학 1강 상미분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이 식이 미분 방정식에서 가장 간단한 형식의 상미분 방정식인데요. 좀 살펴보면 x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람다 x, 람다는 상수거든요. 뭐 1, 2, 3 같은. 그래서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 x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식인데요. x는 이제 현 상태의 어떤 위치, 질량, 에너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겨울에 뜨거운 차가 있으면 녹차가 있으면은 여름보다 더 빨리 식잖아요. 그 이유가 이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x가 이제 바깥 온도와의 어떤 차이라고 하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현 상태에 가지고 있는 열이 바깥 온도보다 더 큰 차이가 나면 그게 더 그 변화율 dt dx가 이거에 비례를 하니까 정비례하니까 x가 결국에는 이 dt dx 값이 크니까 커지니까 더 빨리 변화율이 더 빠르니까 더 빨리 이 차가 바깥 온도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식으로 이제 식는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 식으로. 그리고 또 토끼가 번식을 할 때 이 개체수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x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직선처럼 이렇게 쭉 꾸준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개체수에 따라서, 개체수가 더 많아짐에 따라서 속도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잖아요. 물론 이제 끝에 가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개체수의 증가나 이런 것도 위에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몇 년 후에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감소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아까 람다가 그 상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양수 뭐 1, 2, 3 이럴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반면에, 람다가 이제 뭐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즉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더 계속 작아지잖아요. 작아짐에 따라서 자기 크기도 줄어드니까 자기가 변화하는, 줄어드는 속도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방사선 동위원소가 줄어드는, 처음에는 시간이 0일 때 100이었다가 50으로 가는 시간은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25로 가는 시간은 반감기가 더 늘고 반감기는 일정한데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변화율이 점점 더 이제 완만해진다는 거니까 줄어드는 속도가 계속해서 감소한다. 자기 자신에 비례해서 자기 자신의 크기도 계속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정지해 있는 사과가 이제 중력을 받아서 이제 떨어질 때, 자유 낙하할 때 이 위치가 뭐 2초 후에 이 사과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미분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방정식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가 속력이 초당 3m로 가고 있으면은 이게 10초 후에는 어디에 있을지 너무 분명하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원점에서 30m 떨어진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상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해 있는 순간, 손을 뗀 순간부터 이게 속도가 계속해서 점점 빨라지는데, 즉 0.00001초, 그다음 0.001초, 계속해서 이제 무한히 작은 시간 후에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속도가 뭐다, 3m 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없고, 이건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dt dv가, 즉 속도가 변화하는 시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그 값이 중력 상수의 중력 상수죠. 뭐 9.8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가 된다. 그리고 dt dv, v 자체가 또 위치에 대한 한번 미분을 한 값이니까 dt dx가 되는 거고요. 즉 이 미분 방정식은 x에 대해서 시간의 미분을 두 번 했죠. 그래서 dt dt dx가 g가 돼야 되니까 g를 한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하면, 이게 이제 한 번 미분하면 g가 그냥 상수니까 gt로 나오고, 두 번 미분을 하면 이거 이제 후에 한 번 더 저기 할 거라, 지금 내용을 이제 숙지를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2분의 1 gt 제곱, 물론 이제 뒤에 상수가 붙긴 하는데 여기도 붙고, 근데 이제 저도 말씀드린 정지에 된 상태, 위치가 0일 때 속도 0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c가 다 0으로 가가지고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보면은 2분의 1 gt 제곱이 x니까 xt 뭐 이렇게 좀 써줄 수 있는데, 즉 t초 후에 x가 얼마나 떨어졌을 것이냐, 원점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보면은 t를 2초라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g도 상수니까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 하나 없어지고 이게 19.6m,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19.6m만큼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위의 식처럼 되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 미분 개념을 도입을 하면. 그래서 미분 개념을 도입을 해야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몇 초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뭐 이런 위치뿐만 아니라 뭐 온도, 몇 초 후에 몇 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파동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이런 것들도 다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t에 대한 미분을 한 번 했다는 뜻이고, 이게 x가 이제 위치에 대한 미분을 두 번 했다는 뜻인데, 이런 열 방정식이나 파동 방정식들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이후 실제 저희 강의에서 유도를 하고 실제 뭐 적용 사례까지 풀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지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어떤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면 실제로 조작도 가능케 되죠. 예를 들어서 농구공을 던질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힘으로 이렇게 던지면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을 것, 몇 초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휴대폰으로 통신을 하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은행 업무도 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0110 뭐 이런 파동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파동 형태를 성시탑까지 우리가 조작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히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어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작을 했을 때 그렇게 실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도 신호들을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통신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제 맨 위에 그 상미분 방정식, 가장 간단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그래서 x 닷, 여기 위에 점이 붙어 있는 거는 dtd,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번 했다는 뜻이에요. x를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번 하면 x 닷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람다 x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 풀이법에서 중력에 의해서 사과가 위치가 어디에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변수 분리법이랑 부정적분을 통해서 푼 건데요. 이게 가장 뭐 흔한 건 아니지만 정확한 이제 몇 초 후에 어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변수들을 한쪽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x를 다 왼쪽으로 모을 거고요. 그 다음에 t 시간에 대한 것을 다 오른쪽으로 모을 거예요. 그래서 x는 x분의 1을 양변에다 곱해서 하고, dt는 dt를 양변에다 곱해서 이제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x분의 1 dx가 되죠. 이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dt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람다 dt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으로 부정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부정적분을 해주시면, 이거는 람다는 그냥 상수니까 t에 대해서 부정적분하면 람다 t 더하기 상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분의 반대 개념이니까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ln x가 한번 미분을 하면 x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lnx가 이거라는 뜻은 즉 2의 람다 t 더하기 c가 x라는 뜻이고,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의 람다 t 더하기 c라는 것은 2의 람다 t 곱하기 2의 c잖아요. 근데 2의 c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t에다 0을 넣고 t에 이퀄 0을 넣으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0초일 때 x의 위치, 즉 2의 c는 x 0초일 때 값인데, 즉 이게 상수잖아요. 이게 상수, c가 상수니까 이 c에도 상수인데, 즉 초기 값을 말한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을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x는 2의 람다 t 곱하기 초기 값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x의 0도 뭐 초기 값이니까 원점일 수도 있고요. 저희 시작한 위치 상수고, 그 다음에 람다도 상수라고 말씀드렸고, t는 우리가 이제 변수긴 한데 몇 초 후, 뭐 3초 후 우리 원하는 위치를 이제 구할 때 3을 넣는다 그러면은 3 넣고 람다 알고, 그 다음에 초기 위치 알면은 2도 상수니까 이게 그냥 어떤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그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 t초 후에. 그래서 실제로 변수 분리법과 부정적분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변수 분리법과 이 부정적분이 용이치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sin x 함수가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 분리법처럼 정리를 해보면 sin x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dt가 이쪽으로 온다 치면은 sin x분의 1 dx가 dt가 되잖아요. 그냥 여기는 1이니까 1 곱하기 dt가 되는데, 이거를 부정적분을 하면은 이제 우변은 그냥 t 더하기 상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요 함수는 이제 부정적분하기가 되게 어렵고, 실제로 모든 함수를 이제 부정적분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미상평면 그리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x에 대한 값을 유추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실제로 부정적분을 하면은 이것까지는 sin x분의 1까지는 가능하네요. 이제 보니까 이 값이 이게 나오는데, 더하기 코탄젠트 x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나와도 이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손으로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부정적분이 모든 함수가 부정적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분이 이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부정적분을 했는데도 값이 너무 이제 계산하기가 힘들 때는 이 방법을 써줍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립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x 다시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x의 변화예요. 즉 x가, 이 시간에 대한 x의 변화율이 양수면은 이 x 값이 점점 더 커질 거고, 이 순간 변화율이 음수면은 x 값이 더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니까 즉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x축과 x닷 이거를 좀 그려보면은, 지금 이제 x닷은 sin x, 이거를 그러니까 y처럼 놓으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y는 sin x 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이제 파이고 여기가 2파이고, 지금 시작점 초기값이 4분의 파이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하겠죠. x의 위치가, x의 값이. 그때 어떤 그 x닷, 즉 x의 변화율을 보면 양수죠. 보면은 sin 4분의 파이니까 양수니까, 이게 이제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더 x가 더 커지겠죠. 쭉쭉 가다가 x는 파이를 지나는 순간부터 이제 이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즉 x의 변화율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x가 감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전까지는 계속 커지고 파이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감소를 하니까, x는 파이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는 x는 파이에서 픽스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고정된 값을 갖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뭐 몇 초 후, 2초 후에 x의 위치는 어디냐, 3초 후에 x의 위치는 어디냐, 이런 건 구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x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x는 파이 위치다, 이렇게 픽스드 포인트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위상평면을 그리는 것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확히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거는 어려운 부정적분이 어려운 함수들도 이제 x의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테일러 급수를 통한 즉 x의 값이 있는데 이거를 x를 함수로 보고 테일러 전개를 해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대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다음 시간에 잘 준비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